안녕하십니까.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맞춰 새롭게 개발한 AI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 저장 프레임워크 킵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킵은 Knox Enhanced Encrypt Storage의 약자로 AI 데이터 보호를 위해 설계된 새로운 보안 프레임워크입니다.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MX 사업부 시큐리티 팀의 고대훈입니다. 모바일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데이터 보호, 보안 키 관리, 시스템 보호 솔루션을 담당해 왔습니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접근 제어 및 공정 보안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온디바이스 AI로의 전환과 함께 새롭게 요구되는 AI 데이터 보호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킵의 설계 철학과 보안 구조, 그리고 실제 서비스 적용 사례를 통해 킵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킵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최근 AI 기술의 무게중심이 클라우드에서 디바이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AI 연산이 클라우드에서 처리되었지만 이제는 사용자의 스마트폰 안에서 AI가 직접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연산의 위치가 바뀐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주체와 보호 책임이 완전히 사용자 단말로 이동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는 사용자의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로 만들어진 AI 모델 자체가 단말 내부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단말 안에서 모델이 학습하고 추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카메라 앱에서는 얼굴 인식과 장면 분석이, 헬스 앱에서는 걸음수와 심박 데이터 분석이, 음성 비서에서는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명령 처리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모두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즉, AI가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수록 그만큼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의존도를 줄이고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AI 연산이 점점 디바이스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단순한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AI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AI 데이터는 기존의 일반 사용자 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첫째, 대용량입니다. AI 모델은 음성, 이미지, 로그, 센서 데이터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성합니다. 데이터는 수십에서 수백 메가바이트로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갱신성입니다. AI는 사용자의 행동과 패턴을 학습하면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즉, 정적인 데이터가 아닌 살아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민감성입니다. AI가 사용하는 데이터에는 개인의 음성, 얼굴, 위치, 건강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접근성이 요구됩니다. AI 서비스는 사용자의 요청에 즉시 반응해야 하므로 암호화된 데이터라도 실시간으로 빠르게 복호화되어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AI 데이터의 보호는 단순히 저장 시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생성, 사용, 저장, 삭제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인 보호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안드로이드에는 여러 보안 저장 구조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파일 베이스드 인크립션, 키스토어, 그리고 시큐어 폴더가 있습니다. 파일 베이스드 인크립션은 사용자 단위 암호화 구조로 사용자가 잠금 화면을 해제하면 크레덴셜 인크립트 영역이 모두 열리며 모든 앱의 데이터가 동시에 접근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즉, 앱별 보호 경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키스토어는 앱이 키를 직접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AI 데이터처럼 대용량 데이터를 암복호화하기엔 성능 오버헤드가 매우 큽니다. 1MB 단위의 임베딩 데이터를 매번 키스토어를 통해 암복호화한다면 AI 추론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시큐어 폴더는 녹스 컨테이너를 이용한 완전 격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별도의 사용자 공간에서만 동작하며 기본 사용자, 유저 제로에서 실행되는 AI 서비스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존 방식들은 사용자 단위 보호, 키 단위 보호, 프로필 단위 보호에 머물러 있습니다. 앱 단위로 AI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킵입니다. 킵은 AI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앱 단위 보안 저장 프레임워크입니다. AI 데이터가 생성되고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보호 범위와 키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설계하였습니다. 이제부터 킵이 어떤 설계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킵은 4가지 핵심 설계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앱 바운디드 시큐리티.
각 앱마다 고유한 보안 저장소를 제공하며 다른 앱이나 시스템 프로세스는 해당 저장소를 접근할 수 없습니다. 둘째, 키 센트릭 프로텍션. 킵은 데이터를 직접 보호하는 대신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키의 존재를 제어합니다. 키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데이터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셋째, 하드워드 루티드 트러스트. 모든 암호화 키는 녹스볼트와 스트롱 키마스터를 이용해 하드웨어 레벨에서 보호됩니다. 이는 키가 커널 메모리 밖에 존재하도록 설계되어 소프트웨어 취약점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킵은 보안을 복잡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하에 개발자가 별도의 암호화 로직을 작성하지 않아도 단순한 API 호출만으로 안전한 저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설계 철학들은 킵의 전반적인 아키텍처 설계와 동작 원리에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킵의 보안 아키텍처는 안드로이드의 파일 베이스드 인크립션 구조를 확장하며 설계되었습니다. 핵심은 앱 단위로 독립된 키를 가지는 저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각 앱은 자신만의 킵 스토리지를 가지며 이 저장소는 per 앱 암호화 키, 즉 앱별로 생성된 독립된 암호화 키로 보호됩니다. 이 키들은 녹스볼트를 통해 보호되고 시스템 접근은 SE 안드로이드, 디펙스를 통해 제어됩니다. 킵의 동작은 사용자의 인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용자가 핀, 패턴 또는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이 정보를 스트롱박스 키마스터를 통해 검증되고 크레덴셜 인크립티드 영역이 해제됩니다. 이 시점에 킵 서비스가 동작하며 각 앱의 저장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됩니다. 즉, 사용자 인증, C 영역 해제, 앱별 키 활성화, 저장소 접근 허용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킵을 사용하는 앱의 입장에서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앱이 자신만의 저장소를 사용하기 위해 킵 서비스에 언락 요청을 보냅니다. 이때 킵은 해당 앱의 패키지명, 서명, 권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는 허가되지 않은 앱이 다른 앱의 저장소를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C 영역에 보관된 해당 앱의 킵 저장소 암호화 키를 읽어와 녹스볼트를 통해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된 키는 커널 키링에 일시적으로 존재하며 앱은 이를 통해 자신의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도 중요한 점은 다른 프로세스나 루트 권한 프로세스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접근 제어는 SE 안드로이드의 맥 정책과 디펙스의 이뮤터블 루트 정책을 통해 강제됩니다. 킵 저장소 암호화 키가 활성화된 후에는 앱은 킵 저장소를 활용하여 파일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파일 접근이 일어나는 순간 커널의 FBA 확장 계층에서 자동으로 암호화가 수행되므로 앱은 일반적인 파일 I/O API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저장은 자동 암호화, 읽기는 자동 복화로 처리됩니다. 즉, 개발자가 데이터 암호화를 직접 구현할 필요가 없으며 성능 또한 일반 저장소 접근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 구조를 통해 킵은 대용량 AI 데이터에 대해서도 지연 없이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AI 서비스의 학습 데이터나 캐시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지속적인 I/O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앱이 더 이상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거나 화면이 꺼지는 등 보안 이벤트가 발생하면 킵은 해당 저장소를 락 상태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활성화되어 있던 키는 커널 메모리에서 제거됩니다. 결과적으로 저장소의 암호화 키가 사라지기 때문에 파일에 접근하더라도 내용은 복호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락 언락의 개념을 정책 기반으로 통제함으로써 킵은 데이터 접근 시점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킵의 동작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세 가지 공격 모델에 대해서 킵이 어떻게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잠김 저장소의 데이터 탈취입니다. 만약 악성 앱이 킵 저장소의 파일을 추출하더라도 암호화 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파일은 여전히 암호화된 상태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즉, 킵은 데이터를 보호하는 대신 복호화 키의 존재를 통제합니다. 따라서 키가 비활성화된 순간 데이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키가 활성화된 시점의 저장소 접근입니다. 비인가 앱이 시스템 또는 루트 권한을 획득하여 저장소 파일에 직접 접근하려 하더라도 킵은 SE 안드로이드와 디펙스를 이용해 이를 차단합니다. SE 안드로이드는 Mandatory Access Control 정책으로 저장소에 대한 접근 권한을 프로세스 레벨에서 제한합니다. 디펙스는 루트 프로세스라 하더라도
allow 리스트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접근을 거부합니다. 결과적으로 비인가된 프로세스가 킵 저장소의 접근을 차단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비인가 앱이 언락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킵 서비스는 각 앱의 패키지명과 서명 정보를 내부적으로 등록 관리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앱이 다른 앱의 저장소를 언락 요청하더라도 킵은 이를 거부하고 로그를 남깁니다. 결과적으로 저장소를 열 수 있는 것은 해당 저장소의 소유자 앱뿐입니다. 킵은 이를 스토리지 오너 익스클루시브 액세스라고 정의합니다. 이 원칙을 통해 앱 단위 완전 격리 구조를 실현하였습니다. 킵의 보안 설계는 4가지 핵심 요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장소별 암호화 키분리와 저장소 소유자 단독 접근 제어를 통해 앱 간 데이터가 완전 격리되는 구조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암호화 키들은 하드웨어 기반으로 보호되며 대용량 실시간 데이터 접근에 최적화된 경량 암복화 구조로 키스토어 대비 10배 빠른 처리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I 데이터 보호와 성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킵은 단순한 보안 모듈이 아니라 개발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핵심은 저장소의 생명 주기 관리와 상태 제어입니다. 앱은 create, unlock, file IO, lock, release 순서로 자신의 저장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 파일 접근 방식과 동일하게 보이지만 모든 파일 입출력은 암호화된 상태로 수행됩니다. 킵이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보안 처리를 담당합니다. API 호출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앱은 먼저 create API를 호출하여 저장소를 생성합니다. 킵은 내부적으로 CE키를 생성하고 녹스볼트에 등록합니다. 다음으로 unlock API를 호출하면 앱의 키가 활성화되어 파일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이후에는 일반적인 파일 IO API를 이용해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사용이 끝나면 lock API로 키를 비활성화하고 최종적으로 릴리즈 API를 통해 데이터와 저장소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단순히 이 순서만 지켜서 호출하면 데이터는 자동으로 암호화, 복호화되며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보여지는 이 코드는 앞서 설명한 흐름을 그대로 옮긴 참고 예시이며 본 슬라이드는 참고용으로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킵은 단순한 연구용 기술이 아닙니다. 현재 실제 갤럭시 AI 서비스의 보안 인프라로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킵이 실제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킵은 원UI 8.0부터 정식 보안 기능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최초로 갤럭시 Z 폴드 7, 플립 7 모델에 적용되었으며 원UI 8.0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모든 디바이스에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로써 갤럭시의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전반에 킵 기반의 데이터 보호 체계가 내장되었습니다. 이제 AI 서비스 개발자는 별도의 보안 로직을 구현하지 않아도 킵을 통해 자동으로 보안이 보장되는 환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킵이 적용된 대표적인 AI 플랫폼은 PDE, Personal Data Engine입니다. PDE는 사용자의 데이터로부터 개인화된 지식 그래프, 즉 날리지 그래프를 구성하는 엔진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일정, 연락처, 위치,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AI가 더 개인화된 추천과 경험을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PDE는 대량의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 가공, 저장합니다. 킵은 이 PDE의 지식 그래프 데이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PDE가 생성한 개인화 데이터는 AI 학습에 사용되더라도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서비스는 나우브리프입니다. 나우브리프는 사용자 단말 내의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상의 요약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헬스 데이터, 위치 정보, 활동 로그 등을 분석해 하루를 요약한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킵은 사용자의 데이터와 AI가 생성한 개인화된 요약 데이터 모두를 킵 스토리지 내에 암호화하여 저장합니다. 따라서 나우브리프의 모델이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더라도 데이터는 항상 암호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일상 데이터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AI 서비스는 여전히 실시간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킵은 갤럭시 AI의 핵심 서비스인 PDE와
나우브리프 등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AI 데이터의 처리와 보호가 동일한 공간, 즉 단말 내부에서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온디바이스 AI의 핵심 가치인 개인정보 보호와 성능의 공존을 실현한 사례입니다. 킵은 이제 갤럭시 AI 생태계의 기본 보안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킵은 현재의 구조에 머물지 않고 AI 데이터 보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첫째, 다양한 보안 정책을 지원하는 저장소로의 진화. 둘째, 개방형 보안 프레임워크로의 확장입니다. 각각의 방향에 대해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킵은 앱 단위의 하나의 저장소를 생성합니다. 즉, 하나의 앱은 단일 보안 정책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서비스의 데이터는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헬스 데이터는 민감도가 높지만 AI 모델 캐시나 메타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의 일일성과 워크로드 특성의 다양성으로 인해 단일 정책 기반 저장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킵은 앞으로 퍼의 멀티 스토리지 구조를 채택하여 확장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앱이 데이터 유형별로 서로 다른 킵 저장소를 생성하고 각 저장소마다 별도의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보안 정책을 표준화해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폴리시 엔진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개발자는 락 조건, 키 수명, 네트워크 사용 제한, 위치 기반 접근 제한 등 자신의 서비스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AI 서비스별로 최적화된 데이터 접근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킵의 개방형 확장입니다. 현재 킵은 내부 AI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파트너 AI 서비스, 나아가 외부 개발자까지 킵 API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계층 구조를 재정비하고 내부 보안 검증 체계를 SDK 수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킵은 삼성 내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AI 서비스 개발자가 신뢰할 수 있는 표준화된 보안 저장소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킵이 제공하는 개발자 API는 단순한 저장소 서비스 제어를 넘어 AI 데이터 보안을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사용자의 일상을 이해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점 더 개인화된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킵은 이러한 개인화된 AI 경험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안 기반입니다. AI가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이해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는 그리고 프라이버시는 결코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Running your life, keep it shape. 킵은 개인화된 경험이 안전하게 확장될수록 그 모든 순간을 안전하게 지켜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